이제 트럼프 거 한번 뭐 풀어봤는데요. 제가 그때 그 선생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 그렇게 뭐 큰 병 아닌 것 같습니다. 금방 나을 것 같은데, 후유증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냐면, 나머지 풀이한 거 있으니까 이제 다 보시면 되는데, 월반에서 88 대충을 맞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충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건궁에, 그게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거는 변화의 충이니까, 변화가 생각만큼 잘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일이 들어와 있어서 몸 자체는 괜찮아지는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뭐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코로나 뭐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반에 그대로 보였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일단 뭐가 중요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성학에서 다룰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일테면 뭐, 아까도 뭐 일례를 드렸습니다만은, 팔은 이게 산이잖아요. 그죠? 산이고, 간상연이잖아요. 산이고, 일은 뭐예요?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수몽계가 나온다고, 산수몽계. 산수몽인데 약간 반틈이게 약간, 깨진 그 산수몽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트린다. 그러니까 이게 깨우쳐서 가르친다. 계몽시킨다. 뭐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까이 우리가 81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천수상하고 현기륭하고 성인 상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순간에도, 그런 상은 뿌려져 있는 거지. 근데 그 상을 구성 이런 거 아니어도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감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든지, 그런 거 아니더라도 영안으로 본다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떤 도구나 매개체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명리로 운명이나 이런 거를 유추 예측하기도 하고, 이런 점학으로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뇌도 이렇게 좌뇌우뇌가 있으면 쓰는 분야가 달라요. 명리는 좌뇌 중심으로 해서 우뇌 연결해서 쓰는 것 같고, 이거는 철저하게 우뇌 중심에서 좌뇌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게 구성하고 명리를 같이 하면 양뇌를 같이 쓸 수가 있다. 그거 왜 제가 느끼냐면, 명리 공부할 때랑 구성 공부할 때랑 두 쪽에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달라. 제가 느껴. 활성화되는 부위가 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판을 읽어낼 때 고도의 집중력이 들어가요. 명리도 판단할 때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 기초과정에서 다 배웠잖아요. 제가 푸는 것이 이게 정법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의 가치나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다 풀이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구성이라는 것이 이 우주를, 이 사건을, 삼라만상을 9개의 궁과 9개의 상징 숫자로 해가지고 다 잡아채서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죠? 이게 어떤 영감이 필요한 그런 학문인 거고, 결국은 직관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초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쭉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유하고, 그쵸? 많이 사유하고, 많이 궁리해보고, 기본적인 이론이나 원리들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 확장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 시간에 명리 하나 띄워놓고 같이 이렇게 보듯이 판 하나 띄워놓고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상징 체계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그렇게 보여서 푸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성이라고 하는 학문의 효용성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 있다.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 있고 활용도가 많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구성을 가지고도 어떤 그 위치나 방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방위학으로 활용을 해서 본명성의 유불리한 방향을 찾을 수도 있는데 우리 옛날에 육효 좀 공부할 때도 본래 육효점의 분야들이 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면 뭐 행인점, 뭐 예를 들어서 분실점, 도난점, 이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행인점 얘기하면 가출점이야. 가출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지, 이를테면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어디쯤에 있겠는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그게 직관이나 어떤 영감으로 연결돼서 풀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법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것들은 있단 말이지. 그 기본적인 체계가 그거를 내가 사용하고 쓰느냐 취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 선택인 거예요. 근데 학문적인 체계로는 있어요. 체계로. 그러니까 이제 뭐 구성들을 쭉 보니까 진짜로 다양한 형태로 그 각자의 방식으로 이렇게 쭉 풀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구성의 백미는 이런 점학이라고 보고 이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주명리하고 결합이 돼서 시너지가 난다라고 하면 뭐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 신의 영역을 넘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 간의 명학과 점학이 각자의 어떤 경계가 있잖아요. 각자의 어떤 전문 분야가 있는데 이것이 내가 활용도에 따라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하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입체적으로 조망을 해줄 수가 있고 이럴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궁하고 성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생년지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지. 그러니까 요거 오늘은 잠깐 요거 활용하고 붙이는 방법만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그동안 뭐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연평도 공무원 할 때도 중면법이라는 거 제가 그때 소개해드렸고, 그렇죠? 예전에는 초면법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외사문법, 내사문법 소개해드렸고, 그렇죠? 지금은 전월에서부터 질병 같은 경우는 월반까지 확장하는 연결고리하는 방법 소개해드렸고, 그래서 여기 이제 시공간의 변화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구성은 숫자는 시간에 따라서 이런 그 구궁을 그렇죠? 이렇게 낙서의 순행 순서에 따라 가지고 순환을 하잖아요, 그렇죠? 궁은 변함이 없고, 그런데 이 궁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공간적인 게 있다라는 거죠. 공간적인. 그 공간적인 거를 여기에서는 지지로 배속을 합니다. 지지로. 이건 조금 복잡한 개념일 수 있어요. 궁도 있고 성도 있는데 여기다 또 12지지까지 배속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쓰여지는 분야가 있어요. 쓰여질 수 있는 분야가 그 방위를 측정을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물론 궁도 방위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것도 그 방위를 측정하는데 방식이 있다. 그냥 무작위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의 기본 원칙을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그 시간 변화하고 이제 공간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성학을 활용한 점학의 원리는 연월일시 중에서 현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간 에너지의 흐름. 그러니까 결국 어디라고요? 시반이 항상 출발점이죠. 근데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분반까지도 한번 가볼 생각도 있다고.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시반의 전후. 예를 들어서
전월이나 전전월이나 월반부터 해서 시반, 당일의 일반, 월반, 당년의 월반. 네. 이거는 아까 제가 트럼프 상황 가지고 하나 예시를 들어드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변화에 따라서 상황 추이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아까 같은 경우 화이자의 시험을 보거나 시험을 봤는데 이건 연월일시 다 안 돌려도 되잖아요. 뭐 오늘에도 다음 달에도 연애도 막 계속 합격이 되고 불합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점에 딱 성패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 일시반, 왜 일시반도 과거에서 현재까지 가까운 미래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들은 일시반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활용이 거기가 해결이 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이어지는 시간 추세에 따라서 이어지는 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소송 문제라든지 1심, 2심, 3심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소송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질병도 오랫동안 걸려가지고 기간이 걸려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질병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 시간에 제가 몇 주 전에 예시 들어드린 것 같은데 상가를 매매하거나 뭐 이러는데 팔려고 하는 건물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계약이 안 돼가지고 계약금이 깨지거나 구성숫자가 깨져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물건 자체는 이상이 없으니까 보러 오는 사람은 어떻다? 있다예요.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지. 그렇죠?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반을 계속 늘려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게 이슈화가 될 수 있냐면 대략 그거를 물건을 팔고 살려고 하면 대략 거기에 감이 있거든. 내가 지금 내놨으니까 언제 정도쯤에 또 아니면 지금 보러 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팔릴 수 있겠는지 이런 게 좁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진행이 되려고 하면 뭐 한 달, 두 달, 뭐 세 달 사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기 이제 오한파의 흉살이 없어질 때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한다든지 해서 그게 뭐냐면 시간의 흐름상으로 연결해서 변화나 지속 관계를 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쭉 해보면 그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만 갖고 반을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카드 한번 여러분들이 자꾸 거기에 이렇게 그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감이 생깁니다. 나중에. 감이 생기고 특히 이게 폰점은 대한민국에는 구성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카드점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거기에 응집되어 있는 그 상황의 기운이라든지 왜 36장 중에 한 장씩 뽑아져서 18분의 1이 뽑아지는 건데 음둔양둔이 또 다른 거고 그러니까 그때의 반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공이 창조가 되는 거지.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거는 일시반 위주로 해서 딱 어떤 기운의 어떤 가부 영향을 이렇게 볼 때 이럴 때 이제 보고 근데 이게 좀 늘어져서 이렇게 쭉 걸쳐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그럴 때는 명리도 같이 봅니다. 명리 이렇게 같이 봐서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 그쵸? 격에 대한 성패 요인이라든지 운을 이렇게 맞춰보고 두 개를 놓고 보면 거의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것이 그쵸? 상황이 그 연상이 되고 물론 구성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월반을 대운으로 해서 대운소운, 대세운 이렇게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전 시간에 했던 월운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월운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거 구분 짓고 해서 같이 썸해서 같이 이렇게 합해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명리를 모르시는 분들 상황인 거고 명리를 조금 같이 겸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같은 두 개 반을 띄워놓고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정밀한 그런 어떤 판단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문점 당시에 그런 거죠. 발생한 사건의 지속 시기와 해결 시기.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시반을 기준으로 삼지만 시반 역시 어떻다? 과거로부터 흘러온 시간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는. 그래서 시간의 동적 사건이 과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또는 얼마 동안 지속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동적 사건이라는 거는 질병이죠. 질병. 질병에 노출된 경우 뭐 계약이라든지 교통사고 뭐 사망에 이르는 질병, 소송 이렇게 정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파악할 수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을 시간의 어떤 이런 변화를 활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또 공간 변화를 활용한다는 측면은 뭐냐면 이렇게 일반과 시간의 낙서 운동을 하는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간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천간지지인데 특히 뭐를? 지지를 활용합니다. 지지. 지지. 지지를 활용해서 지지와 궁, 구성 숫자. 조금 복잡해지죠? 그동안은 궁과 구성 숫자만 있었는데 지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지. 그래서 개념은 이거예요. 그 지지에 그러니까 구성 숫자가 포함되는 것이 궁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숫자가 포함된 궁을 포함하는 개념이 지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지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자에서부터 쭉 돌아가서 해까지 있는 원래 그런 체가 있고 그리고 그 지지의 상징 체계를 띠는 실제 구성같이 구성의 낙서 순행도수나 역행도수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그 사물을 상징하는 상징 지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 같으면 생면 지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논리를 개입을 하면 같은 구자화성이고 같은 일백수성이라고 하더라도 좌우묘유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구분점이 되는 거지. 그리고 디테일하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에서부터 해까지 들어가면 제가 이제 전 시간에 그러면 강아지는 뭘로 씁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자에서부터 쭉 돌아가다 보면 그냥 우리가 개 술자라는 걸 알아요. 술은 간궁에 배정이 되는 거거든. 간궁에 그렇죠? 아니 건궁에 건궁에 배정이 되는 거고 건궁은 그게 있는 거는 체가 되는 거고 그 건궁을 표상하는 숫자는 6이 되는 거니까 강아지는 6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아지가 강아지를 잃어버렸다. 강아지 건강 상태라든지 이럴 때는 똑같이 구성판을 전개를 해놓고 구의 동태, 건궁의 동태 이걸 봐가지고 추론을 해나가는 거지.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이 뭐다? 지지다라는 지지. 지지고 그렇게 따지면 제가 예전에 사물, 장소, 사건, 직업, 그 추상적인 의미 이런 거 쭉 정리해드린 거예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동안 구성학을 했던 구성의 선배들이 실증적으로 경험치나 또 연구해가지고 거기다 부합되는 상들을 교재에 실어놓은 건데 제가 좀 연구를 하다가 취용될 만한 내용 거기다 이제 실어놓은 거예요. 그건 뭐 제가 어떤 본래 이렇게 만든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어차피 학습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제가 이제 취용을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아홉궁하고 이렇게 아홉 구성이 있는데 내가 어떤 의문사나 목적사나 내가 알고자 하는 사안이 있으면 이거를 무엇으로 배정할 것인가. 이게 맞아야 정확한 어떤 해석이 나오는 거고 설명이 나오는 거지. 이게 처음부터 틀려지면 어떻다? 아예 전혀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아예 전혀 다른 답이.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연구가 좀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굉장히 그냥 보기에는 혼자 공부하기는 진짜로 어렵다. 진짜로 어려운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오늘 이제 처음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한번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과 사물 또 간지를 활용해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사람과 사물의 내외부적인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 나중에 사례를 제가 좀 들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물 모두 간지로 활용할 수 있고 문점 대상이 사람인 경우에는 뭘로 쓴다? 태어난 생년 지지를 쓴다. 그러니까 같은 구자화성이더라도 그렇죠? 그 진술증미가 서로 다 다른 거고 진년에 태어난 구자화성이 있을 수가 있고 술년에 태어난 구자화성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공망이 있고 입중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디테일하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같은 구라고 하더라도 공망궁에 들거나 입중이 하거나 하면 들어간 구자화성하고 그렇지 않은 구자화성하고는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약간 디테일하게 구분이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구자화성이면 구를 동일하게 똑같이 쓰는데 이런 거를 적용을 하면 조금 세부적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부 공간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사람이나 사물의 몸체 안에 뭐 이렇게 만약에 내가 지지라고 하면 내 몸에 내가 갖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거. 왜? 지지가 그만큼 더 제일 큰 개념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품 안의 소유물을 상징해서 의미하는 거고 외부 공간은 문점 대상의 외부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그래서 12지지 공간좌표는 체의 역할을 하고 낙서 운동을 하는 지지는 뭐다? 용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체의 역할을 하는 거고, 체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렇게 돌아가는 숫자는 뭐다? 용의 역할을 하는 거다. 용의 역할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가 있고, 지지, 12지지가 있고, 거기에 담겨 있는 궁이 있고 구성 숫자가 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지지를 활용할 때는 요 지지에 담겨 있는 공간적인 의미, 공간에 이 지지라는 공간에 어떤 궁하고 어떤 숫자의 상징체가 담겨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지지의 그 공간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런 내외부적인 상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필 때 이런 지지수를 사용한다. 라는 거 이 정도 오늘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배치하는 방식을 보면 양둔기관하고 음둔기관에 배치하는 게 달라요. 이를테면 양둔기관에는 중궁에 기입한 간지를 시작으로 해서 낙서, 순행도수. 그리고 음둔기관에는 중궁에 기입한 간지를 시작으로 해서 낙서, 역행도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사폰 눌러보시고 간지를 눌러보시면 지는 역행으로 돼 있어 지금. 간지 설명되어 있는 게 중앙에서 오늘이 무자일이잖아요. 그럼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개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그리고 자니까 해까지는 돌려. 해까지. 왜? 이거는 전체 12지지는 12개고 이건 9개니까 자 돌아오기 전까지 해서 12개를 해까지 돌리는 거지. 그러면 그 12번째까지 이렇게 좀 그 걸칩니다. 그러니까 한 두 개는 두 개가 배속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올해 동지 전후에서 가까운 갑자일 지나면 또 순행을 하잖아요. 그죠? 순행을 하면 포국되는 순서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폰에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걸 쓰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연월반 가지고도 대운수 붙이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설정에 들어가면 대운수를 붙이면 대운수 우리 영세에서 그쵸? 1세에서 60세까지 있는 거 요거 붙여서 돌아갑니다. 급판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활용하실 때 해보시면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구궁의 차례대로 표기를 하는데 양둔기간이 만약에 정미일이었다 그러면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개축, 갑이, 늘명. 이게 무슨 숫자예요? 무슨 순서예요? 낙서, 순행 순서.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금은 음둔기간인 거지. 그쵸? 음둔기간. 그래서 음둔기간에 작용되는 거는 월하고 일. 그러니까 월이 아니라 월까지는 양둔이고 일하고 시. 일하고 시는 음둔, 양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드점 만들 때도 양둔 쓸 때 숫자하고 음둔기간. 지금 음둔이니까 밑에 거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구분이 되는 게 이제 이렇게 배치하는, 포국하는 순서도
음둔기간에 보면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개축, 갑이